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덕 박사입니다. 보수정당의 기가 막힌 현실 인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제 전공인 화식경제와 또 제가 믿는 하나님 종교와 그리고 제가 종사했던 군사와 현안 문제를 주로 다루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도저히 지나칠 수 없어서 두 번째로 정치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지금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한 결과이긴 하지만 특히 지키는 분야에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분들을 기리는 달이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립현충원에서 유치원을 비롯한 고사리 손길과 또 학생들의 손길들이 곳곳에서 닦고 쓰다듬고 헌화하면서 호국이 무엇인지 보훈이 무엇인지 생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달입니다. 어제 오후에 서초동을 지나다가 참 기가 막히는 현수막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감사드린다는 프레카드인데요. 거기에 지역 국회의원의 사진이 함께 넣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기사 4.15 총선에서 당내 경선부터 어렵게 통과하여 서초구라는 덕분에 의원에 당선되었으니 입이 귀가 아니라 뒷꼭지에 걸려도 모자람이 없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이 사람아, 정말 내가 비워도 한참 비었네. 그 프레카드가 너의 지지자 환갑잔치 마당에 내거는 건가? 그렇게 알았던가? 아니라면 호국보훈, 호국영령 어쩌고 하는 현수막에 너의 찢어진 입이 들어간 얼굴 사진을 내걸 수가 없지 않은가? 호국영령들이여, 당신들이 죽어서 지킨 나라에서 호강한 제가 다 누립니다. 구청장의 몇 선 국회의원에 좋아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던 차에 이렇게 프레카드를 내겁니다. 하늘에서 굽이 살피시어 계속 제가 호사를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뭐 이런 마음인가?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국의 회담 장소에서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하는데 한국은 어쩔 거야. 한국도 미국에 계속 베팅해야 하는 거야. 그것이 동맹의 의무라고 의무. 미국과 반대편에 있는 나라와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 알았지? 뭐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연설이 아니고 그 회담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중공군 전승절에 참석하여 단상에 올라 손을 흔들었죠. 정치 도의상 이런 배신은 없는 것입니다. 동맹을 엿먹여도 이런 강한 여시 따로 없습니다. 옷도 국방색 비스무리한 겉옷을 입고 올라갔죠. 이때 말입니다. 보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친중이라고 비난한 사람 있으면 손들고 나와보세요.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친중은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걸음이고 지금의 친중은 망국이요 매국의 헛발질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수가 이런 짓거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찍소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의 펄펄 끓는 반정서를 퍼담지도 못하고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될 당시 공약이 얼마나 좌편향 공약이었습니까? 그때 이런 공약을 내걸고 개면 찍었는지 아니면 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나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선거 구호가 박근혜는 한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하면 다른 후보는 못할까요? 어차피 국가 돈 퍼주는 건데 박근혜가 하면은 나는 못합니까?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 오히려 다른 쪽 사람들이 더 잘 퍼주네요. 막 퍼줄 기세입니다. 지금. 기본소득도 주고요. 그러니까 또 보수정당의 대표는 배고픈 사람한테 빵값 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제민주화. 이거 완전히 헛다리 잡는 겁니다. 경제가 민주화 안 돼서 이 모양입니까? 정말 헛소리하고 있어요. 축하는 받아들고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방바닥만 내려다보는 참 노인. 정말 사진빨 구겼더라고요. 엊그제 사진에. 제가 도둑놈 얘기 하나 해주겠습니다.
월담도둑과 계문도둑이 있습니다. 월담도둑은 대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계문도둑은 담이 낮아도 타 넘지 않고 꼭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이유라면요. 배운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수는 왜 미움을 받을까요? 첫째, 지식의 신념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기는 한데 신념화가 아니라 편리한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욕먹어도 싼 거죠. 보수는 무엇을 지키나? 뭐긴 뭘까요? 가문의 영광이고 내 식구 배불리는 제도와 환경 지키는 거죠. 아니라고요? 제가 국회의원 몇 명 실명 거론하면서 한번 여기서 풀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참으라고 하네요. 참겠습니다. 둘째, 나눔의 생활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술제 도둑놈하고 같은 근성입니다. 내 것은 원래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건 거죠. 세상 모든 것은 모두 보수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은요, 빨갱이죠. 무조건 빨갱이에요. 무조건 빨갱이 새끼들. 그럼 너는 뭐냐? 너는 토착 외국 아니냐? 뼛속부터 토착 외국?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보면 세상 옳은 말은 혼자 다 짓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무슨 부탁이나 협조를 구하면 단박에 쌍칼이죠. 내 의장에 들어오지 마. 내가 손해보니까 싫어. 이게 보수의 진면목입니다. 이분들 만나면 아는 사람들이 제게 얘기해요. 빌어먹을 인간, 보수파리.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까? 사실은 훔치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대결이 팽팽하니 조그마한 물구만 터져도 모든 물이 저절로 밀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이식 깨달으려면 앞으로 몇 대가 더 망해야 겨우 알아차릴 겁니다. 보수 망하는 것은 별로지만 보수 덕분에 나라가 거들날까 두려운 거죠. 좌파 욕 자꾸 하는데 좌파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기대를 합니까? 그들대로 해도 추종자는 많은데 보수 좋은 짓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보수가 욕먹는 거죠. 좌파에게 보수의 기대가 수용되길 기다리니 정말 맹추, 다름없는 맹추인 겁니다. 4.15 총선 전에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가니 강한 기운이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화하고 분향도 하고 기도하고 돌아서는데 정치인 놈들 누가 이름 올렸나 둘러봤죠. 헌화한 후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조원진. 황교안은 당연히 없죠. 좌파 쪽 기대할 것도 없죠. 정말 우리 황 대표 쪽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참모들 무슨 위원장들 저한테 연락은 많이 합니다만 이런 돌머리 잔뜩 모아놓고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보수 유튜버들도 보수에게 매질해가면서 좌파 정부 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만든 건 보수 정치인들의 책임이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죠. 몰랐든 알았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조선부터 600년 역사에 반정으로 쫓겨난 왕이 몇 명입니까? 연산군? 광해군? 단종?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 능력이 제로죠. 모든 사람은 자기를 국회의원 뽑아주려고 존재하는 유기체 정도로 인식합니다. 악수청해놓고 옆 사람과 얘기하거나 찾아갔을 땐 손에 뭐 들고 있나 보고 만나주고 만나줘도 그들은 잔뜩 피우고 선거 때만 되면 굽실굽실거리고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요. 좌파들은 제가 만나보면 확실하게 공감합니다. 동지적 수준의 결사체를 형성합니다. 대깨문이라고 여러분 욕하잖아요. 욕할 거 없어요. 니들도 좀 그래봐라. 저들은 죽은 사람까지 꺼내서 정치에 활용한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어서 죽은 분과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는요. 또 여러분 아픈 얘기 좀 해볼까요? 박정희가 이승만 개떡 만들었잖아요. 전두환은 박정희 업적 슬슬 지웠죠. 노태우는 전두환 백담사로 보냈죠. 김영삼은 아예 깡그리 전노를 감옥 보내고 콧구멍 방실거리면서 웃었죠. 역사 바로 세웠다고요. 놀랬지 하면서요. 이명박은 뭐 해먹느라 정신이 없었죠. 박근혜는 이명박과 싸우다 망해버렸죠. 이게 뭐 쓸려면 한이 없어요. 보수는 전임자를 감싸지 않은데 누가 감싸줘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감싸주나요? 지엄이 잡아먹는 근성은 박근혜 탄핵으로 정점을 찍었죠. 활용점정이라고요. 배반의 용머리에 눈을 그려놓고 점을 찍은 거죠. 점을 찍으니요. 용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뀐 용상.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보면 발전의 기틀이 될 거라 했죠. 크게 볼 겨를도 없어요. 눈앞에 일이 너무나 화급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먼저 보수를 위하여, 아니지, 정치 너를 위하여, 그 후 나라를 위하여. 왜냐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나라를 위하는 보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가 뭡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손을 잡고 동맹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치를 공유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서 이 세 가지 가치와 공유하고 이 세 가지 가치의 기틀이 되는 그러한 종교, 이 네 가지 사상을, 가치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저도 한때 청춘을 바쳐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뛴 사람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미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사마천이 통탄하듯이 황소암모래 중에서 털 하나 하늘로 날려간들 누가 슬퍼하랴, 구구일모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려지고 정말 멀어지고 있는 우리 정말 은퇴자들, 전역자들, 이들의 소리도 한번 기꺼이 들어주는 이러한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 다시 한번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화에 정말 현임 군자들이 많은데 저 같은 정말 소졸들이 이런 이야기를 더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